고봉화상 선녀 과목 3과시 지공거사 홍신은이라고 해서 삼과할 자리인데 이제 이게 선녀는 관아선 명상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은 단계의 명상을 배우는 것인데 이것이 관아선 명상까지 연결하도록 차근차근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상기도법은 고급 기도고 명상 마인드 컨트롤, 즉 말하면 마인드 파워를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삼가에서 있죠. 삼가에서. 이게 이제 주특기가 뭐냐 하면은 종일토록 둘이 아닌 도리를 함께 얘기했지만 일찍이 한 글자도 거론한 적이 없다. 요게 이제 저번 주에 물론 요거 했구만 이제 보니까. 현실에 내가 흔들리면 종일토록 이야기한 것이고 현실에 물들지 않으면 한 글자도 거론한 게 아니고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파워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가르쳐 드린 것들은 세상에는 기도는 과학인데 경주마와 거북이, 배짱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했어요. 배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명상이요. 그 다음 거북이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은 알아. 그래서 차복차복 걸어가는데 자기 할 것 다 하고 가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남몰래 무엇을 잘 먹어가지고 이빨이 상해가지고 치과 가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고약하면 치과 간대. 왜 그러냐면 뽀독뽀독 씹어갖고. 근데 이제 경주마형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 기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세 가지 형태다 있다. 그래서 뇌파는 전파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기도란 과학이다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그 방향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이 포커스를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고보살하고 연등지가 합쳐갖고 뭐 법당에서 나 몰라 너도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사바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는 그렇게 하는 것들의 포인트는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 하면은 모든 우주의 에너지는 주파수를 모아서 송출한다는 원리가 숨어 있다. 기도라는 것은 저런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원리를 파악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원리를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다. 그래서 내가 이거 되는 건지 많은 건지 죽 쓰는 건지 밥 먹는 건지 누룽지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유전자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독특한 주파수가 있다. 사람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등치와 비례하고 자기 목소리 보이스가 다르듯이 목소리 파장이 다른데 상대방 파장하고 나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만의 독특한 주파수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보지만 자신의 에너지 능력을 폐기하는 것도 이것도 바보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이제 다음번에 알아둬야 할 것은 선한 주파수와 악한 주파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추가하는 것은 무지의 주파수가 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은 뭐 멍청하다 이게 그냥 무식한 주파수다 이죠. 그래서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은 자기가 선한지 악한지 무지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주파수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대여 주파수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시작하라. 그대여 나쁜 주파수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여 지혜 주파수를 무장해라. 키워라 이렇게는. 키워라? 이게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주파수를 키워라. 다섯 번째, 그리고 그 원리에 눈을 떴다면, 다섯 번째는 주파수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진원 주파수, 다라니 주파수, 염불, 절, 아미타불, 보살, 경전, 사경, 관법, 명상, 공덕, 선행, 지혜, 인덕, 자비, 선행, 미인, 대침, 파장. 이렇게 해서 종류가 저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거는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살만한데 막 시끄러워. 그러면 밥그릇이 여러 사람이 연루돼 가지고 막 전쟁터에 밥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등치는 그 돈이나 밥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로 짱박아도 넉넉하게 감춰놓고도 널널하게 사는 그런 복의 밥그릇이 있는가 하면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 그 한 가지만, 난 단순히 한 가지만 무조건 뭐, 나무함이 탑을 하니까 요걸로 만사 형통할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관세음보살만 나 3,000번 불렀으니까 만사 해결해 주겠지. 요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종류의 다양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은 여기 보면 명상 파장, 공덕 파장, 지혜, 인덕, 자비 파장, 선행 파장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감을 아직도 못 잡은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할게요. 리모컨 노트북 리모컨 안 가져왔구만. 깜빡했어. 그 파워포인트 넘길 때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넘어가는데, 이제 또 마우스로 지금 하고 있어. 자, 보세요. 보시바라밀의 자비심의 공덕은 어떤 것이 내게 들어오냐면은, 장애인이라도 또는 강아지라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은 좋은 집에 들어가서 강아지라도 강아지 한 마리 쓰는 게 저 녀석이 나보다 돈을 더 써요. 제가 어떤 부잣집에 가면은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애한테 쓰는 것이 장애인이라도 좋은 보시공덕의 공덕이 적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고단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대로 돈 복 오는데 남자 복 있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는 것이 고단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또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못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건 뭐냐면, 공덕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캐치 못해. 지계공덕 따로 있고요, 인욕공덕, 정진공덕이 따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골고루 공덕을 쌓아야 일이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지혜공덕, 선정공덕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육바람일 기도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편식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식. 한쪽으로 치우친 공덕을 쌓기 때문에 절대 해결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걸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은 육바람일 천도 공덕 기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 영가 조상님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 공덕이 필요해요. 저것들이 생각이 모자라니까 사람한테 들러붙거나 또 후손들에게 들들 볶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공덕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사경을 많이 하고 불교대학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을 때에 내가 현명해지는 느낌이 오는 순간 조상도 같이 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천도 기도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조상이 멍청인데 왜 천도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자기가 조금 해놓고 조상님은 무조건 알아서 가세요라고 쫓아내니까 내가 어떻게 가? 이럴 수밖에 없다. 자기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선정이라고 하는 삼매 수행법인데 이건 이제 명상의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도의 3가지, 계도의 3가지, 인도의 3가지 이렇게 이제 딱딱 나와 따로 있어요.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너무 많이 알면 여러분 머리털 뽑아질까봐 살짝 생략하고 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심도 있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봉화상 선효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디 상태냐 하면 알파 상태에서는 베타 상태, 보통 상태하고 무관하게 지나간다, 서로. 얘는 이렇게 지나가면 얘는 이렇게 지나가든 저렇게 지나가든 지하고는 관계 없어. 야하고는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야. 그냥 지나갈 뿐이야.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야. 억지로 인연 없는데 막 그 잡고 있으면 죽을 지옥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공덕이 다른데 어떻게 억지로 잡냐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빨리 포기해서 속은 편해.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벌써 늙었더라니까. 아, 나 참네. 아, 죽어라고 달리기 일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 숨 쉴만 하니까 벌써 늙어버렸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알만하면 늙었어. 자, 그래서 영리한 자가 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이게요. 영리한 자가. 그래서 정신 차려서 눈먼 거북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의심하고 요건 관하선 명상법이죠. 그래서 일심 한 덩어리 삼매에 들어가서 종일토록 털끝만큼도 새어나옴이 없이 일심으로 이렇게 나가. 일심으로. 이게 일심이지 뭐야. 새어나옴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히 깨닫게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뭐라고 해도 한 덩어리 된다는 거. 한 덩어리가 됐다라는 것은 삼매가 됐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삼매의 힘으로써 또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간화선 하든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그런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우리는 이거죠, 바로. 육도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나의 인생이 지옥이냐, 나의 인생이 악이냐, 나의 인생이 축생이냐,
아수라냐, 인간이냐, 천상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는 꼭 습관이 뭐냐, 위로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서서히 자라나는 거. 근데 반대로 나이 들면 거꾸로 내려가는 또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그래서 이걸 보고 윤회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요는 중요한 것은 지옥의 인생에서 아기로 나와야 되고, 아기에서 축생, 축생에서 아수라 이렇게 올라올 때에 나타나는 저항력이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봉화상은 이거죠. 염라대왕이 덤벼 들어도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악도에 떨어지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요거. 그럼 왜 그러냐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감을 지금 잡아줘야 될 텐데. 지금 하자면,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알파 상태에서 베타, 세타, 델타, 플랫 상태까지, 정지, 기능 정지까지 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라겠죠? 삼매라겠죠. 예. 또, 금방 얘기했던 거 일심이라겠죠. 정신이 또 하사불상 쭉 늘어가는데, 단 중요한 것은 활구라는 단어하고, 활구. 또 하나는 성성적적이라는 단어하고, 예. 또 하나는, 사띠라는 단어. 예, 사띠. 자, 요 단어의 특징들이 뭐죠? 활구, 성성적적, 사띠의 특징이 뭐죠?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저것의 특징은 깨어 있습니다. 사띠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래요, 알아차림. 왜 그러냐 하면은요, 깨어 있음이나 알아차림이나 이게 특징이다 하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알파는 수면 상태라 했잖아요. 일심이 됐는데 깨어 있음이 돼야 된다. 중매자면은 연불산매에 들어갔는데 정신은 깨어 있어야 돼. 조건이 그거예요. 난 연불 하다가 그냥 깜빡 잤어. 이걸 뭐라고? 혼침. 예, 그냥 정신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깜빡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몸도 잠을 자고, 근데 이제 이 연불만 일념으로 딱 유지돼가지고 제대로 잡혔어. 요게 사띠, 알아차림이고 깨어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잠을 잤는데 눈은 떴는데 몸은 안 움직여져. 몸은 자고 정신은 깨어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근데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산매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저거. 성성적적. 성성하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성성, 깨어있다는 거고, 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이니까, 연불산매 고급 기도법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카드는 깨어있음인데요. 깨어있음인데, 만약에 요게 알파, 베타, 세타, 델타보다 더 내려서 플랫 상태를 넘어설 때까지 요게 유지된다면, 그러니까요. 네, 나는 저 병원 의사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사띠가 되어 있다면 어떨 것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귀신이 죽은 사람은 보고 잡아갈 수가 있는데, 죽지를 않았으니까, 안 보여. 저승사자가 와서 바라보니, 이 사람, 지는 깨어있으니까, 죽은 사람, 삑한 사람은 저승사자가 볼 수 있고 잡아갈 수가 있단 말이요. 근데,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주파수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저승사자가. 못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 염라대왕이 쫓아온들 무서울 필요가 있냐, 없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실상은 인생을 즐기고 좋아하고 놀 수 있는 사실상의 자격증은 저걸 가진 사람은 좀 여유를 부릴 수가 있어. 근데 저걸 못 가진 사람은 누구마다 쥐뿔도 없는 게 눌러랄라 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몸도 폐기 상태로 가는 중이고 자기 영혼도 지금 죽으면 폐기되는 것인데 위대한 자아는 그 보물덩어리는 생명의 실상은 저렇게 속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삐 해도 내가 깨어 있으면 되는데 근데 저거를 폐기시키는데 즐겁다고 룰루라라 해? 그래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사진 찍고 올리면은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 한심해 보이지. 그치, 스님? 네? 한심해 보여. 아니 똥배짱이라고. 시간 없는데도 그러고 댕기냐. 아니 자기 몸이 지금 저 땅속으로 들어가는 중이고 영혼도 폐기시켜. 영혼은 반짝반짝해서 다이아몬드처럼 위대한 건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일단은 얻고 나서 놀아라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우리 쪽 입장에서 바라보면 밖에서 까불락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 로봇가 영혼이 썩어 자빠져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데 큰소리 빵빵 치면서 놀고 먹고 있는 모습이고 걔네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심하게 대가리 깎고 저놈하고 뭐 하는 짓이야 망고에 저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또 이제 밖에서 우리 볼 때는 좀 이렇게 보고 근데 우리가 보면 또 걔네들이 이렇게 보여. 왜냐면 자기 위대한 보석 같은 영혼을 지금 개발 안 하고 썩히고 있으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 무슨 인생? 허수아비 인생. 로봇잖아.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정신의 영혼의 만족은 생각지 별로 못하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염라대왕이 덤비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경할 것이니 반야라고 하는 거 불가사의한 위력이 있음을 왜들 모르고 사느냐는 것이요. 불가사의한 위력. 내가 불가사의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전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네들은 수포자야. 자포자고. 자기의 영혼을 포기한 자들이고 수포자는 수행을 포기한 자들이야. 오직 그냥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천국 가게. 요것만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자포자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면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왜 자기 영혼을 포기해? 왜 자기 영혼을 하나님한테 갖다 던져놔버리고 자기는 개발 안 해? 상상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자기 영혼을 왜 귀신한테 맡기냐고. 그 전지전능하지만 저들 생각으로 전지전능이지 불교 입장에서는 전지전능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위대하고 대단한 거지만 막상 커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나머지 밥벌이 하는 월급쟁이고 남의 비유 맞춰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눈을 뜨듯이 욕망이 있는 신들은 저급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미신으로 보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미신을 믿고 있는 잡신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탄 마귀를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그리고 자포자 수포자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세력이 있는 문중에 태어나는 것도 역시 그래서 이제 전생의 복덕을 닦으면은 이와 같이 태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영혼은 증감노소도 없고 금생 옛적도 없고
천만 번 변화해도 일찍이 한 털끝만큼도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전생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 나도 나고, 어렸을 때의 나도 나고, 학교 다닐 때 나도 나고, 결혼해서도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고, 한 개라도 변한 게 있으면 말해봐. 저기, 복지관에 가면은, 칠순 할머니인데, 8순이나 됐나, 어쨌든, 어찌 꾸미는지 말로 못해. 그리고 말이지, 복지관에 나오는 8순 할아버지들이 몇 명 없어. 어떻게 된 게, 할머니들이 더 많고, 할아버지는 적어. 그런 것도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 복지관에서도 전쟁이에요. 작으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할아버지 쟁탈전에서 저 댄스 춤을 배우는데, 할아버지 파트너, 자기 마음에 드는 파트너 달라고. 근데 그것도 숫자도 적은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제 할머니끼리 손잡고 돌아. 근데 그거 갖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데, 내가 쳐다보면, 학교 다닐 때 시기 질투하는 그 할머니나 그 사람이나, 지금 저 할아버지 들고 저들끼리 싸우는 그 할머니나, 마음이 똑같아. 그 사람이 몸만 늙었을 뿐이야. 저 천만 번 변해도 뭐가 바뀌었냐고. 슬픈 일이로다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고 생사에서 벗어나지도 않으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하고 슬픈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상대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다 반야종자의 싹을 좀 심어라. 무엇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명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그 반야종자 중심으로 복락과 지혜를 갖추어 나갈 생각을 가져라. 백낙천이나 한문공, 이부마, 배상국, 소동파, 장무진 이런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얘네들은 한 번 뭐 보고 들으면 잊지를 않아. 불망념지라. 그게 사자수학 수백 권을 한 번 배우면 그대로 책을 안 들고 다닌대, 얘네들은. 외워버려, 그냥. 얼마나 청명한 전생의 공덕을 지었으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전생에 그 공부 공덕을 덜 지어서 오늘날 죽으라고 이게 공부하지 않겠나. 그렇다. 그래서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은 일찍이 공부하지 않아도 잘 알고, 또 선지식을 보자마자 한두 마디에 바로 그냥 최상의 도를 깨닫는다. 그대들이여,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된 것을 쉽게 보지 마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급생내로 복을 지어서 쌓아서 태어나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저 사람들이 총명하게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선지식 만나서 한두 마디 후딱 도를 깨치고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착실하게 저금하고 모은 공덕이 모아서 결국은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전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 정법이다. 지금 절에 다니는 할머니들이나 신도들이 초하루 때 와가지고 나만 쫓아, 나만 쫓아, 나만 쫓아, 내 새끼만 쫓아, 내 전자만 쫓아,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의 포인트가 36,000이 엉뚱한 데가 있다. 부처님의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을 이어서 기도하는 자가 반야종자고 열매를 엿고 복락과 지혜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 깨달음을 향한 그 절에 다닌 것이 아니면
어떠한 복과 지혜가 있어도 쓰레기일 뿐이다. 쓰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야종자를 그대들에게 말해놓으니 그대들은 정신 차려서 앞길을 열어갈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신문종자 묵은 원인 밝혀내고 싶다면 야상대인이 굴기를 익히 숙토로 읽을지니라. 읽다 예 아는고 그대 만약 도달하면 눈먼 거부에 발자라 누구보다 친하리니. 3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이제 명상법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책명상 2탄이죠. 산책명상 2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하도록 하시면 좋겠다. 산책 영상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미지 명상하고 플러스 해서 해야 되는데 뭐 천천히 배우셔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은 명상 속에서 산책하는 것이지만 실전이면은 이 공원길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저렇게 하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첫째, 장소와 친해지기 위해서 코스를 선택하시오. 조용히 앉아도 좋지만은 스트레칭하고 숫자를 세아리고 이완시키면서 감각한다. 요것은 극기 명상 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걸으면서도 이게 가능해요. 걸으면서도 숫자를 센 다음에 나 들어간다 하고 하면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기술, 교감하기. 예, 그렇습니다. 주변의 자연을 인지하고요. 파란 구름 하늘, 흙풀, 향, 머리뺨에서 낙엽에서 오감을 통해서 환경을 느끼면서 걸을 것. 이것이 2단계의이고요. 3단계의 기술은요. 호흡을 하면서 시선은 조금 좀 넉넉히 보고요. 편안하게 호흡을 조절하고요. 마시는 박자와 내쉬는 박자가 발걸음에 맞추어서 한다. 그리고 걸음과 호흡을 일치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3단계고요. 그 다음에 4단계가 이제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불안정, 자기 감정에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기분, 그래서 쌓인 감정을 흘려버리고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다. 얼마나 찍어야? 눈 찍어야지. 저 노하우가 폭폭 빠져나가면 안 돼. 절대 밖으로 유출하면 안 돼. 내 새 가슴이.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우리 전보사한테 백 안 쓴 사람은 주지 마, 절대로. 여기 저것도 특권이요. 아이고, 저 자리도 쉬운 자리 아니요. 우리 학생들 다 어때? 학생도 뇌물 써.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개성보살은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어쨌든 그렇다 치고, 아니, 여기 뇌물 쓰려는 거 안 나왔는데? 웃으려고 하는 소리와 저렇게 농담도 몰라. 그렇다 치고, 저 사성제 8정도 공식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자신과 대화한다 할 때,
대화한다 할 때 요 공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공식을. 그래서 어떠한 주제로 할 것인지는 이것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위해서 대학교 학생들한테 내가 강의하면서 애들이 어떻게 이것을 산책 명상을 접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험담이나 내용을 말해주면 여러분이 감을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기명으로 꺼내야 되는데 하여튼 꺼내 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요. 보통 요렇게 앞에를 이거 제출일이나 담당 교수 요런 식으로 내야 돼요. 예, 이 친구는 원지청이라고 중국의 애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배워가는데요. 중국 애들이 내 반에는 중국 애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복이 좀 더 있는 거 아니겠나. 난 그렇게 생각해. 내한테 못 배우면 그 학생은 치명적으로 나는 지 손해다.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 이 아내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요. 보고서, 레포트 쓰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됐는데 아직 서투릅니다. 아니, 요게 뭐냐, 보고서 문어체로 바꿀 것. 보고서는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아직 서투릅니다. 아니, 문어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건 대화체예요. 자, 보세요. 서투릅니다. 공부했습니다. 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 상황 파악을 못 하는데, 이 논문이나 레포트 보고서는요, 저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자, 얘는, 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야는, 최소한 요런 정도? 자,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30분씩 이어폰 끼고, 걸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뭐 하고 있었다, 만들었다, 걸어보았다,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치고, 일단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밖에 나가서 걷는다라고 생각할 때를 추가해서 내가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F학점 줄 건지 패스할 건지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답답해서 산책 갔습니다. 라고 하니, 제가 집중하고 명상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 사이에가 뭐가 빠졌냐 하면은, 그리고 이제 바로 뭐가 들어갔냐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이 아르바이트 생활이 저조합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것에, 여기에 해당돼요. 요거.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얘는 생략 한택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뭐라 합니까? 저렇게 스페셜하게 비교해서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잠깐 사이에 확 하고 지금 얘네들보다 더 빨리 경지가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실패자, 한 번 실패하고 저렇게 하면서 지적받는 건데, 그래서 적어도 대학생들이 3개월을 배우면서 감을 잡기 시작해. 명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무엇이 생략됐느냐 하면 여기 생략됐죠. 1번부터 장소와 친해지게 하면서 코스 선택하고, 수업 제거, 이완하고, 감각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교감하기 빠졌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뭐가 빠졌어요? 호흡하기 빠졌죠? 그 다음에 빠진 게 뭐예요? 자신과 대화 바로 들어가 버렸죠. 자, 뭐가 뭔지 알겠죠? 자, 감이 잡히죠? 자, 여러분들이 대박났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즉, 이 친구들은 처음에 가르쳐주면요, 죽어도 감 못 잡아. 그냥 실습해보고 이렇게 보고서 바로 레포트 써내버리면
땡인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아무나 하라고. 그리고 감 못 잡고 있다가 내가 이제 지적하면 그때서야 하나씩 명상의 기술이 무엇인지 이제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눈을 떴나 모르겠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진짜 세고 깊은 차원에 가는 여기 하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문제점, 아르바이트 두 개를 믹서해서 이거 문제가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게는 마음이 조급하고 이래서 쓰리 쿠션이라고 그래요. 지극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고 이 친구 문제점이 바로 명상은 이렇게 이런 것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방법을 찾아야겠다. 여기서 네 가지의 공식을 찾아낸 거예요. 이 친구. 1. 생활비. 2. 이 생활비가 알바로 가야지요. 알바도 구체적으로. 문제제기 방법. 문제제기 방법. 이렇게 해서 드디어는 명상의 주제를 찾았다. 잘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김인기가 골프를 쳐. 근데 골프에 실패를 하거나 어려웠거나 또는 1등을 못하거나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받아.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명상을 하기 시작해요. 자, 박찬호가 잘 던져. 근데 상대방이 잘 쳐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가 잘했는데 적응하기 시작한다고. 배트 치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기존에 써먹던 방식은 안 먹힌다고요.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는데 명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 자신한테, 앞으로 나의 미래에, 자, 문제가 있어. 자, 어떻게 해야 돼? 명상 기도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최종 정리가 이렇게 나와요. 학습 시간, 아르바이트 시간 어떻게 분배할지 모르지만 이런 생활을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생활의 의미를 천천히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있습니다가 아니라 버려지고 있다. 이 문어체로 써야 돼. 있습니다라고 쓰면 안 돼. 이 친구가 아직도 레포트 쓰는 외국 사람이니까 대화체로 쓴 거예요. 저걸 보고 대화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의 사설을 보면은 문어체라고 하는 잃어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쓰는 신문은 단 한 자도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논문을 안 써본 사람들은 대화체로 쓰는 것이 자기들이 코스를 안 밟아서 그런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상하다 보니까 찾았습니다. 첫째, 계획서를 만든다. 이 친구 산책하면서 만든 거예요. 돈 관리 방법을 찾아야.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스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의 시간표를 잘 짜서 나누어서 아르바이트하고 시간표 짜고 이렇게 하겠다. 방법을 찾은 거예요. 지금 이 나름대로. 왜냐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시간표를 잘 학교 시간표 배정하면 반나절은 쓸 수가 있어요. 잘하면. 그러면 아르바이트 시간 딱 하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다. 무엇으로? 명상으로. 명상할 때 반드시 집중하고 몸을 풀어줘야겠다. 이제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단전호흡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술적으로 좀 배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아명상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과 효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짜증난 일이 많고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았는데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명상을 통해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명상을 통해서 믿지 않는데 제가 명상을 해보니까 스트레스 풀고
이제 아무 고민도 없습니다. 명상을 슬플 때도 할 수 있고 심심할 때도 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명상을 사용해서 살겠습니다. 이 친구는 대박 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전국의 명상학과는 동국대학밖에 없어요. 전국에 서울대, 연고대 없어요. 포항에 무슨 대학이야? 무슨 대학이 있는데 하나. 거기에서 뭐 미산스님 명상 가르친다고 말은 들었는데, 아직은. 그래서, 담당 교수 이렇게 해서 여기다 얘 친구들은 오초루가 아니라 법명도 적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생략한 거야. 수월하게 하라 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빼먹어서 그래. 자, 이제 한 가지만 보여줬어도 여러분이 감을 잡았으니까 이제 명상을 실습하고 다음에 오늘부터 단전호흡 배운다겠죠. 그래서 이미 자료나 연구한 것들은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거 저번에 다 해봤겠지만 오늘부터 단전호흡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실제 실습이나 기술적인 것은 녹화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만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지금 오늘 녹화한 것은 올리긴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은 안 올려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고 동영상으로 배우는데 왜 실습을 안 올려줍니까? 그럼 배우고 싶으면 와서 배우세요. 여기 학생들만 혜택을 줘야지 어떻게 하나. 그리고 기술 유출 같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 이론만 배운 것만 해도 대박 사건이죠. 이게 이렇게 경험과 같이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준다는 사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1부 마치고 2부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